안녕하세요. 반말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 위기의 실제 지표인 실적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왜 그동안 대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것도 초단위로 움직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이 연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동안의 오름폭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보합세를 보이는 것도 실제적인 경기 호황의 지표를 실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거 오늘 오후에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위기 상황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대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기대보다 많은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금융시장을 바짝 긴장하게도 만들었고요. 우선 LG전자 3분기 실적이 정말 충격적일 것만큼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달 LG전자 예상 실적이 저조할 거라는 전망 그대로 영업이익이 20% 정도가 감소하는 충격적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가전의 국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마저도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받아든 거, 역시 지금 기업 업황이 이만저만 불투명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팩트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LG전자는 3분기 매출이 22조 원가량,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이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거꾸로 21% 가까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대기업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죠. 전체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좀 딸린다는 증거고, 여타 부대비용,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운송비, 아마도 LG는 가전 수출 용도가 많기 때문에 해운 운송비 상승에 따른 비용에 대한 대가 많이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원자재급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 부분에서는 좀처럼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면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실질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연결 실적에 포함된 LG이노텍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30%에 가까운 감소 측면이 있어서 이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단 시장 전망보다 22% 정도 밑도는 수준이고, 순이익으로 볼 때는 902억 원 정도로 81.4%가 줄어든 게 가장 크게 파이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통적인 국대 기업들이 실적 부분에서 특히 영업이익에서 감소 측면을 보인다는 건 곧바로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이 갈 수가 있고요. 오늘 거의 2.31% 정도가 빠지는 하락세 LG전자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죠. 결국 국내 대기업이 이 경쟁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쉴드를 쳐주느냐인데, 이렇게 실적 발표가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도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이 금융시장에서의 마이너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곧바로 이건 금융 전체 전반적인 마이너 효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전체 부분에서 하향화로 갈 수밖에 없는 궤적을 그려 나가는 거죠.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도 종목별로 서로 간의 상생 효과가 힘이 드는 부분이 더욱 파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LG전자뿐만 아니라 주식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이 깨진 지 이미 오래였고 5만 9천 선에서 다시 5만 8천 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5만 7천 선으로 하향화되다가 결국 오늘 5만 6천 선으로 56 랜딩 기어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오늘 빠진 마이너 포인트는 4.23%가 빠진 거고요.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5만 6천 선까지 빠지는 이 4% 이상의 하락을 기록한 것도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믿었던 대장주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금융시장에 대변곡점이 오는 것 아니냐, 불안 심리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오늘 4% 이상이 빠지면서 8월 이후에 거의 29% 넘게 하락하는 추세 보였습니다. 거의 그동안에 8만전자라는 아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걸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또 비투하는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무조건 잡으면 고점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심리인데, 지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같이 하락이라는 엄청난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비투를 하는 거,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차도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3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5% 정도 감소 추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가 가장 한국 제조업에선 선두를 달리는 곳 아니었습니까? 어떤 불황도 잘 뚫고 나가는 곳이었는데, 현대차마저도 영업이익이 6% 이상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고요. 이 매출액은 지난 2분기 대비 4.6% 정도 줄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글로벌 판매 부분에서도 성장률 두 나라는 유럽을 위시한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약세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대략 3.2% 정도 감소 추세. 이렇게 그나마 시장에선 현대차가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자동차 업계도 상당히 업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이 하향화되니까 주가도 5% 이상 빠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굵직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는 결과값을 내지 못하니까 외자가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를 매도 쳤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저점에서 비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의 영끌과 같은 분위기인데, 이 코스피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힘들어져 버리면 고스란히 자금 경색은 금융시장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그대로 자산시장인 부동산 시장을 가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비투를 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하는 분위기, 상당히 데칼코마니 동조화되는 것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어서, 이런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 부동산을 향해서 하이패스 구간 뚫고 바로바로 직격해 올 겁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도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오늘 발표된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이제 완연히 상승세가 감소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난주 0.11에서 0.09로 내려앉았어요. 확실히 하향세는 지울 수 없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반등, 상승, 전고점, 최고가라는 말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실제로 실거래가 되는 현장에서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보다 낮은 단계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이 지표가 계속 딜레이 되면서 실거래가의 충격을 보다 덜 스피디하게 전해주는데, 이 지표도 영락없이 하향세로 가는 스멜을 잔뜩 풍기면서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뻗치는 고드름을 만들어낼 것으로도 보이고요. 수도권 역시도 0.07에서 0.0으로 가고 있죠. 확실히 수도권 역시도 성장세가 대폭 감소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역시도 금융시장에서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보여주는 공포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냥 심리적 기저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이니, 당연히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제로, 아니 마이너로 갈 수밖에 없는 딱 걸린 상황이 된 거죠. 한 달 새 4억 8천이나 뚝 떨어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축소로 가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도 이렇게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집값 추이는 급격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전조현상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역시도 매매가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요. 전세가 강세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서울은 0.10에서 0.09로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 역시도 0.12에서 0.10으로 상승세 꺾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 시장도 뭐 조짐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앞으로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가치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등에 지고 무한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질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거품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경제 전반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세에선 삼전이 56,000원에서 마감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뭐 쇼크고 증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커다란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국대 기업으로서의 파괴력은 실적 부분에서 마이너 현상이 일어나면 고스란히 금융시장이 후폭풍을 맞는 거고 현상이 고스란히 자산시장, 부동산까지도 너무 족족 가치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상당히 상징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엔 오늘 오후에 발표된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에도 이런 변곡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모든 집값 추세는 이제 서서히 아래로 꺾일 수밖에 없는 막대 그래프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만 지금 윗선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지방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시에 경제라는 동력원에서 엔진이 식어버리면 버틸 재간 없죠. 대내적인 경기 업황의 악화가 이렇게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와중에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하나가 독야청청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자산가치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연말로 가는 부동산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승 궤적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 개인 부채가 상당히 압박을 받는 측면이 강해질 거고 집값은 대내적인 기업 경영의 악화가 전체적인 실물 가치를 떨어뜨리는 금융시장에서의 본격화된 위기가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번져가는 형국은 가속화될 겁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의 종목별 주가 하락은 고스란히 깨알같이 집값을 건드릴 거고 이건 거의 운명과도 같은 배트맨의 운명교환곡을 들려줄 건데 한국 자산가치로 대변되던 아파트 가치는 거의 버블 수준과 같은 위기를 맞닥뜨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초초초 위기 상황 속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여전히 집값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뻥 뚫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아마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 클 겁니다. 모든 부채의 위험 요소와 아파트 가치의 하락, 게다가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요소까지 똘똘 말아서 하나로 흡수해버리는 위기의 극점이 합체되는 순간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할 자산가치의 대변곡점은 너무도 빠르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56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의 모습이 가장 위기에선 한국금융과 자산시장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할 수 있겠네요. 조심조심 무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정말 역대급 사태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실적이 이렇게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 적이 있던가. 역시 지금 한국은 대위기 상황 속에 와 있고 이와 동반해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정말 연말로 갈수록 출렁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씩 돌다리도 두드리시면서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목반분한 복독과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